축하합니다. 당신의 첫 방송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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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첫 방송을 축하합니다. 전동! 김성동 의원의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정치인 최초로 SNS 생방송 정치인 김성동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꾸몄습니다. 제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성동 의원이 아닌 우리 인간 김성동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김성동 의원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예, 편하게 해주세요. 얼어버리겠네요. 네.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송 제목이 주객전도인데요. 왜 그런가요? 예, 주객전도는 우리 김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송이긴 하지만 저희들 김성동 의원님을 계속 칭찬하거나 저희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묻고 싶은 말도 묻는 그런 시간을 갖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방송이라는 거. 예, 편파방송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김성동 후보를 부르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현재 마포 예비 후보자시고 현역 국회의원이신 김성동 후보님의 페북 친구 최대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진혁일입니다. 저 역시도 김성동 의원의 페북 친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솔로입니다. 예, 반가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동 의원님의 페북 친구 어윤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도 페북 친구 의자가 없어서 예. 수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동 의원님의 페북 친구고 고향 친구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페북 친구 황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페북 친구 황은빛입니다. 예. 이름이 예쁘시네요. 예. 예. 그러면 김성동 후보님 불러서 모셔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동 의원님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다 친구. 예. 마이크. 예. 네, 아유, 네. 네, 이렇게 우리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약간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저희들은 바쁩니다. 우리 패친 여러분들은 서로 늘 소식 나누니까 그런데 일반 이제 국민들은 좀 관심이 적으시지만은 이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이 됐어요. 아까 우리 최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 후보자로 제가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심야까지 곳곳을 누비고 있죠. 네, 오늘도 여러 행사도 있고 또 결혼식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여러분들 저 편한 복장으로 오셨는데 저는 정장을 하고 지금 막 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편한 복장은 아닙니다. 예. 아, 네, 그렇죠. 예. 신경 쓰셨네요. 좀 신경 써 왔습니다. 네. 예. 오셨으니까 네. 이제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저 토요일 저녁이시죠? 좋은 시간 보내시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국회의원이고요. 4월 11일 있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 마포을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김성동입니다.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늘 이런 SNS를 비롯한 이런 뉴미디어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런 프로를 마련해 주신 스태프과 또 진행자 또 참여자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첫 방송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멘트는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 다시 한번 그렇습니까? 예,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시작해서.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장로님을 뵈면 이제 너무 모범생 같은 이미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잘 이렇게 어떤
특별하게 늘 공부만 하셨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는 어떠셨는지 또 그리고 학창 시절에 좀 나는 좀 이렇게 엇나간 적이 있었다라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진엠 씨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그 받는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어떤 이 좀 중압감 같은 걸 주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긴 하는데 실은 그 저도 지금 동년배 친구들처럼 굉장히 어떤 면에서 깊은 사춘기도 겪고요.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고민도 하고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죠. 또 학교에 제가 성실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긴 참 죄송하고요. 뭐 그 일탈했던 행동 뭐 이런 거 이제 좀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친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갔는데 뭐 저는 그 친구는 사복을 입고 가고 저는 교복을 입고 가는 바람에 그때만 해도 교회 이렇게 선생님들이 순회하시면서 들어와서는 안 될 극장 들어온 사람들 단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단속의 손길에 제가 걸려가지고 네, 조금 그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안 좋은 영향 준다고 잠깐 쉬라고 그래서 며칠 좀 쉬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네. 영화 제목은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또 방송에 나올 수는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실제로요. 네, 뭐 그렇게 과히 그런 영화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빨간 영화, 빨간 영화. 가출 뭐 이런 일탈은 없으신가요? 네, 가출은 뭐 생각 못 해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출해봤자 갈 데도 없고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인간미가 넘치게 보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네. 어린 시절 때 아버지 자전거를 뒤에서 타고 가다가 네. 이제 자전거에서 이제 약간 자전거에 뭐 부딪혀서 피가 네. 나게 됐는데 네. 그걸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갔고 이제 아버지 몰래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성숙하고 좀 인내심도 많고 좀 그랬었는지 좀 글쎄요, 그게 뭐 성숙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요새는 제가 솔직히 보면 그 아빠 엄마를 친구처럼 이렇게 이런 이 어린이들 보면 어떨 땐 부럽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들을 굉장히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된다, 마음쓰게 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패친 여러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전에 설교하실 때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또 거기다가 더욱이 이제 장남이나 장녀, 맏딸이나 이제 맏아들은 좀 그런 의식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6남매거든요. 2남 4녀 장남이다 보니까 네, 그런 책임감이랄까 이런 게 배해서 아마 좀 인내심 같은 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모르죠. 하도 어릴 때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가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은 하세요. 네. 네, 그래서인지 네. 또 한 가지 들은 얘기가 의원님이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계시고 이제 유권자분들을 만나러 다니시는데 영하 20도가 되는 추위에도 장갑도 끼지 않으시고 이제 유권자분들을 인사드리시고 이제 명함도 나눠드리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내심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어져 오신 건지. 그건 저는 인내심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거 하나는 있어요. 저는 어떻게 그 몸에는 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른바 이제 유권자, 국민 이런 뵐 때 본능적으로 제가 정말 허리가 굽혀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좀 섬김의 자세 이런 거는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 제가 추운 것보다도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추운데 오셔서 장갑 벗고 악수해 주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장갑 끼고 있는 거는 좀 결례인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장갑을 끼면 명함이 잘 안 띄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손을 벗고 있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게. 네, 네. 군 시절에 네. 공군 장교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에피소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저 이제 군 시절을 전 굉장히 유익하게 보냈고 거기서 좋은 선후배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참 저는 젊은 시절에 소중한 경험을 했는데 에피소드라니까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지금 최혜미 씨 말처럼 저는 공군 장교였는데요. 공군 그러면 되게 비행기 타는 거 연상하시잖아요. 이제 하늘을 뭐 달리는 우리 꿈을 보아라 이러고 해서 되게 공군 들어가면 다 비행기 이러는 줄 알거든요.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와서 폼 잡을 때는 뭐 이러고 이러는데요. 뭐 팬텀을 몰고 그때만 해도 뭐 이랬는데 저희가 자취를 했어요. 군에 장교니까 영해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자취에 제가 이제 애들을 좋아하니까 그때 어린이랑 굉장히 주인집 애기랑 굉장히 친했는데 하루는 무슨 이야기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시계는 뭘 먹고 살지 하고 뭐 이러면 그때 태엽 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걸 시계 저희가 옛날에 시계 밥을 준다 뭐 이러고 그랬는데 뭘 먹고 살지 그랬더니 김치 먹고 뭐 이러고 이런 애기였는데 그때 육군은 뭘 타 그랬더니 탱크, 해군은 뭘 타 배 그러더니만 공군은 뭘 타 그러니까 자전거 이러더라고요. 제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군은 공군인데 비행기는 한 번도 못 타본 그런 공군이었죠. 네. 자전거 타는데. 네, 이제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의 얘기는 잘 들어봤고요. 이제 가족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대로 아버님이 이제 국회의장을 지닌 이제 정치인이신데,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정치인의 아버님을 두는 가정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정치인, 공인 이러면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게 본능적으로요. 자꾸 유권자를 의식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엔 그렇더라고요. 또 그렇게 좀 배워갖고 살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런 행동을 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행동, 이런 복장, 이런 태도가 또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걸 늘 의식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제약되는 점도 있었죠. 그러나 또 그런 속에서 뭐라고 할까? 보다 좀 이제 좀 가치 있는 그런 것을 좀 위에서 또 뭐라고 할까 뜻을 품고 일하시는 부모님을 좀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큰 보람이었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첫 방송이어서 좀 긴장이 되는지 진엠 씨가 물은 내용을 잊었네요. 네. 일단 굉장히 저희들보다 자세가 더 바르세요. 제가 좀 편하게 어차피 고맙습니다. 생방송이고 편파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에피소드가 아니고 하나 말씀드릴까요? 국회에서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상임위원회 같은 거 할 때 이제 TV 카메라들을 의원들이 많이 의식을 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 최 MC 말처럼 그냥 편하게 앉아 있었더니만 이게 잘 카메라에 안 잡힌대 우리 스태프들이. 그래서 이 앞으로 받쳐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좀 이게 잘 보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뱄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점은. 예, 아버님이 국회의장직을 하셨는데 야당 쪽이셔서 수모를 많이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인 거 아시면서 정치인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게 몸에 뱄나 봐요. 이제 우리 패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께서 정말 야당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군사 통치 이른바 군사 독재 시절이어서 탄압 정말 보이지 않는 억압 이런 게 참 많았죠. 네, 그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시면서 이제 정치하는 거 보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서 좀 정치에 대해서 회의도 느끼고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럴수록 아주 좀 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또 멋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제가 이제 고3 때 졸업하고 대학에 대입 때 고3 담임 선생님이 지금도 제가 찾아뵙는데 연로하세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정치를 하려면 꼭 정치학과를 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초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인문학 같은 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사회학과, 심리학과 가려고 그랬다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넌 정외과 가야지 뭔 소리냐. 네가 정외과 안 가면 되느냐 뭐 이러셔가지고 제가 정외과를 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그때부터 이제 다른 분들 보기에도
정치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할까 혹 그 정치로 쏠리는 뭐 그런 성향이 보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나 드라마 에피소드고. 귀가 굉장히 얇으셨나 봐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한마디가 참 그 인생을 저거 정치학과 들어갔더니 정말 그 또 많이 배웠고요. 네, 많이 또 잘 왔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인생이 달라지셨어요. 예, 지금도 뭐 멋지신데요. 네,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나라의 정치를 맡고 계시고 또 이제 가정의 또 정치를 또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정치가 더 어려운지 아니면 또 가정의 정치가 더 어려운지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자꾸 FM 같다는 말을 듣는데요. 전 서로 통한다 이렇게 봐요. 다시 말하면 그 가정도 조그만 공동체니까요. 공동체니까 거기도 물론 이제 그런 그 정치 국가를 어떻게 경영한다고 할까 이런 거하고 통하는 면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자꾸 오늘 아버지 말씀이 나와 죄송합니다만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가정과 이 정치는 얼마든지 양립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옛날만 하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이제 가정을 뒤로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좀 계셨는데, 이제 그것만은 철저하셨던 것 같아요. 늘 가정이 중심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우리 후배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참 소중하고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 하건 기본은 거기서 출발하니까 그 점은 늘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똑같이 어렵다면 어렵고 또 뭐 똑같이 신경을 쓴다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그러네요. 마지막 멘트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짧게 좀 정말 아쉬운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정말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프로 제목이 주객전도인데 정말 주인은 여러분이세요. 정치의 주인도 여러분이고 미래의 주인도 여러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아까 첫 멘트에 나오셨지만 정치인들로선 첫 번째 시도인데요.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 되시는 패친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들의 소리를 겸손하게 듣고 때로는 야단 맞고 또 때로는 격려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시작입니다만은 1회로 끝나는 게 꼭 아닌데 정말 이게 잘 이어져서 새로운 어떤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특히 이 진행을 흔쾌히 맡아주신 두 분 MC, 또 그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패친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첫 프로그램 걸러지지 않은 이야기 잘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박수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SNS 생방송으로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저희들이 약간은 약한 강도로 했는데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강하고 이제 김성동 장님이 당황하실 만한 그런 질문들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우리 김성동 의원님 페이스북에 오셔서 많은 글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할 건데요. 원래 방송에서 보면은 막 음악도 나와주고 하던데 저희는 이제 저렴한 생방송이다 보니까 음악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의원님과 방청객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과 여기 스태프 여러분들과 페이스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패친 여러분 모두들 안녕.